고양이 도대체 왜 그럴까? 평소에는 나한테 관심 1도 없다가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방해를 하거나 10만 원이 넘는 쿠션 사줬는데 박스 안에만 들어간다던가 크기 좀 장난감 사줘도 관심도 없는 경우. 사실 이렇게 소소한 행동은 귀여운 편이에요. 뭘 해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러블리한 고양이지만 무슨 생각하는 걸까? 오늘은 고양이 행동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 행동 전문 수의사 나흥식입니다. 제가 많은 보호자님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료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바로 고양이 화장실 몇 개예요? 이거 왜냐면 고양이의 경우에는 삶의 질을 척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화장실이라는 거죠.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깔끔 본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화장실에서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의 유무, 형태, 개수가 매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한 마리와 같이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2개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고양이는 대변용, 소변용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2마리나 3마리 이상의 다묘 과정이 되는 경우에는 마리수보다 1개 더 화장실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화장실이 1개인데도 잘 지낸다? 특히 다묘 과정의 보호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6개월 안에 집안 전체가 화장실로 바뀌는 재앙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묘 과정의 경우 화장실에 한 마리 있을 때 다른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거나 갑자기 난입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화장실이 아닌 이불이나 소파, 바닥 같은 타일에다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화장실 테러할 때 많은 분들이 갑자기 화장실 실수해요, 갑자기 러그에다가 실수해요, 침대에다가 싸요,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고양이가 문제 행동, 특히나 화장실 소변 테러를 할 경우에는 참다가 터진다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은 많고 넓고 크고 깔끔함, 심리적인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실의 모양을 생각하면요, 많은 분들이 뚜껑이 닫힌 도명 형태가 고양이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고양이는 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위 시야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형인 화장실이 고양이에게 훨씬 선호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양이가 볼일을 보는 내가 제일 취약한 상황에서 주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지만 편안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은 자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동 화장실이 인간에게는 매우 편리할 수 있지만 오픈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양이는 일반 화장실을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이 화장실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아무도 더러운 화장실을 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에 대소변으로 뭉친 모래는 매일 치워주셔야 되고요. 자주 쓰는 화장실이라면은 2주에 한 번 정도 전체 가리를 해주시고요. 자주 쓰는 화장실이 아니라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체 모래 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때 주의하실 건 이 모래를 전체 가리 해버리면 간혹 이전에 자신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모래를 10% 정도 남아서 같이 새로운 화장실에 넣어주시는 게 친숙함을 고양이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 입양하고 나서 소파나 가죽들이 남아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의 문제 행동을 저희가 정의할 때는 고양이의 정상 행동인데 보호자님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문제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에게는 정상적인 행동이거든요. 고양이가 스크래칭을 하는 거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영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고양이가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흔적을 다 남겨야 되는데 그 흔적을 바로 페로몬을 통해서 남긴다는 거죠. 그 페로몬은 얼굴 주위, 배, 등, 꼬리, 앞발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칭을 통해서 하는 행위는 자신의 공간이다라는 이름 써놓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있는 가구를 긁는다는 거는 배 안으로 긁을 게 없기 때문에 긁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러한 공간에 원활하게 페로몬을 묻히기 위해서 수직 스크래처를
배치해 주시는 것이 가구들이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택배 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막 뛰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뜯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고양이가 비닐을 갑자기 핥고 막 장난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갖고 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먹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괜찮을까요? 단순하게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들은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청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충분한 사냥놀이나 보상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던 고양이들은 비닐을 뜯어먹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러한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내 고양이들한테는 충분히 냄새를 맡고 탐색할 것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의 장난감은 보호자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상호놀이 장난감, 낚싯대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놀 수 있는 셀프 토이, 먹이 장난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고양이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유발 장난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료함이 있는 경우에는 행동 유발 장난감들을 배치를 많이 해서 보호자님이 안 계실 때도 활동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단 기억하실 거는 이러한 행동 유발 장난감, 먹이 장난감이 있는 시간에는 밥그릇은 치워줘야 된다. 보호자님들이 많이들 저희 진료받으러 오셔서 보여주실 때 보면 팔이 막 다치신 분들이 많고 손에 상처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간혹 나 고양이 집사라서 이 정도는 영광의 상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손은 너무 깨끗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거는 근본적으로 보호자님의 잘못이다.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자세 중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가 배를 보이며 누워있을 때 배를 만져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배를 보이며 누워있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공간이 너무 편안해. 나 여기 우리 집 안방이야 라고 해서 퍼져 있는 경우나 나 놀고 싶어 라고 해서 플레이 제스처, 놀이 자세를 보일 때도 이렇게 배를 보이며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자세가 너무 귀엽고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손이 가는 순간 고양이가 갑자기 뒷발을 빵 잡고 뒷발 팡팡 막 하고 막 입에다 넣고 난리가 나요. 이런 상황이 고양이가 보호자님의 손을 장난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고양이에게 놀이는 신체가 아닌 상호놀이 할 수 있는 장난감을 이용해서만 꼭 놀아주셔야 되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양이 막 이렇게 그루밍 하는 거 많이 보시죠? 간혹 이게 너무 심해서 털을 단순하게 핥는 수준이 아니라 뜯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가 여기 피부병이 있는 게 아닐까? 피부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갔는데 괜찮대. 이거를 바로 오버 그루밍, 과도한 핥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강박증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어떤 정서적인 마음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버그루밍, 과도한 핥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고양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무료함, 아니면은 과도한 외로움, 어떠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핥아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양이가 외로움이 없는 동물이다라고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답은 아닙니다. 고양이는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잠도 많이 자고 창밖도 잘 보고 아무것도 아닌 실 같은 거 갖고도 놀기 때문에 고양이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다라고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고양이가 솔리터리 헌터, 그러니까 혼자서 독립적인 사냥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긴 오해로 만든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고양이가 사냥 성향이 독립적인 거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고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히나 꼬리 끝은 고양이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고양이 꼬리뼈가 어떻게 생겼냐면 고양이 꼬리뼈는 한 18개나 되는 뼈로 구조되어 있고 근육도 32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꼬리로 하는 이 감정 표현은 사람만큼 되게 섬세하고 솔직하다라는 거죠. 고양이 꼬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 꼬리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엄청 충만하다라는 거. 이 공간에서 내가 되게 편안한 감정이다라는 거. 서 있는 고양이 꼬리 끝이 나를 향해 있다? 라면 완전히 나한테
호의적이다라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고양이와 고양이 사이에서도 서로 꼬리끝이 향해 있다는 거는 서로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꼬리끝이 반대 방향이다. 내가 이 사람 믿어야 되나? 이 고양이를 믿어야 돼? 약간은 의심과 불확실함이 섞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꼬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일단 우호적이다라는 겁니다. 몸을 한껏 부풀리면서 꼬리를 치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꼬리팡이라는 용어가 있기도 한데요. 상대방한테 위압감을 주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리를 피해서 고양이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꼬리가 이렇게 쭉 편안하게 내려가 있는 경우, 상황을 보기 위해서 편안하게 꼬리를 내린 경우도 있지만 간혹 긴장감이 높은 경우에는 공격 준비 자세인 경우도 있다는 거. 다묘 과정에서 이 자세를 취한 고양이 앞에 다른 고양이가 지나가면 갑자기 양양 펀치라고 하죠. 이런 포즈를 취한 고양이를 볼 경우에는 재빨리 다른 고양이들이랑 분리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이불 등으로 고양이를 덮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꼬리를 말아서 배 쪽으로 숨긴다라는 거는 나는 상당히 공포심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다가가서 만지려 한다던가 말을 건다라는 거는 고양이가 더 공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자리를 떠서 고양이가 혼자 진정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꼬리가 이제 지면과 이렇게 평평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꼬리와 지면이 평평하다. 빠르게 태세를 전환할 수 있도록 취하는 자세라는 거. 어느 순간 꼬리를 세워서 자신감을 보일 수도 있고 다시 꼬리를 말아서 내가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양이가 보호자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꼬리 표현은 바로 꼬리를 세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를 보게 된다면 어떤 순간보다 많은 사랑을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감정, 그리고 고양이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고양이의 감정을 읽고 고양이도 이렇게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반려동물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공유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